민주당이 대검을 다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썰이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청와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안시설 정비 등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개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려면 지하 벙커 내 위기관리센터를 복구해야 하고 군사시설, 보호, 방공구역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제3장소를 대통령실로 정하는 것으로 여야 대선 후보가 합의하고 취임 직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대통령실로 대검이 지목된 것입니다. 대검 청사는 시민들이 오가는 도로와 100m가량 떨어져 있고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지 안에는 부속 건물도 여러 동이 있어 아주 적합합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차체 대검의 세종 이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차피 기소청으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청사는 필요 없죠. 최근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정권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다시 이전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종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다시 청와대를 재정비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결국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본관, 그다음에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그다음에 업무동이라고 부르는 여민 1, 2, 3관, 행정동이라고 그냥 합시다. 비서관들이 있는 곳. 이 세 군데란 말이에요. 본관은 늘 공개되어 왔던 데예요. 거기선 공개적인 국무회의를 하거나 공개적인 환담을 하거나 공개적인 무엇을 할 때 비춰지는 청와대의 어떤 아이콘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공개됐다고 해서 그건 똑같고. 네, 뭐 크게 무리 될 게 없어요. 두 번째 관저는 공개를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 사람들 들어가서 보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시설과 설비를 재정비해서 쓰면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행정동인데 이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늘 그 안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거 싹 허물고 번듯하게 제대로 행정동 하나 쭉 한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완성되면 사실 다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 얘기도 나오는데 세종도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세종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도 뭐 조단위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치. 그게 과연 우리가 용산에 1,000억 들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그러면 용산을 뭐 한두 달 쓰다가 그 사이 정부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용산에서 임시로 거처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종합청사에 몇 개 층 정도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조금만 발상을 달리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악관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협소하고. 웨스트윙 건물 자체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윙을 따로 만들고 또 BOD라 그래서 행정동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지만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보고 때만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우리는 한 군데 행정동이 한 군데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우려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건 좀 뭐 여담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가 윤석열이 가장 안 묻은 곳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들어오길 그렇게 싫어했죠. 단 하루도 안 잤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퓨어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공학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을 테니까 혹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능과 효용과 뭐 경제적 성격만 따진다면 그러면 청와대가 좋고 또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일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런 면도 있죠. 그 역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죠. 네.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다른 데서 시작하면 그게 그만한 위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마 그걸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몇 조 단일걸요, 청와대가. 그거를 지금처럼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런 공간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이 미친 짓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네. 뭐 한 거야 도대체 거기서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이 있어야만 관광지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봐서 뭐 하냐고. 미친 사람들은 거기가 대통령이 살았고 대통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고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외국의 다른 원수들이나 뭐 지도자들이 와도 대접하고 또 그만한 우리의 국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고. 저도 청와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개보수하고 들어가고 용산 시절은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역사책에서. 그렇게만 되면 사실 이 지난 3년도 청와대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백악관은 영국군이 백악관을 점거하고 침공하고 훼손했을 때 총탄 자국, 불에 그을린 자국도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그거를 또 팔아먹어. 일부러.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좀 우리 역사에도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처들도 다 역사 일부로. 그렇죠. 예. 우린 너무 자주 바꿔요. 오케이. 그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효적으로 혹은 뭐 보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것도 연구하고 준비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보안 사고나 누출 사고는 인터넷망이나 인트라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 귀를 대고 듣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돈을 들이고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용산도 바로 뚫려버렸잖아요. 그게 휴민트에 의해서 뚫린 건지 뭐 진짜로 거기 도청 장치에 의해서 뚫린 건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네,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떡수가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대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내세우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복귀를 주장해온 것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자진해서 선거를 거부해야 앞뒤가 맞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선 당대표까지 지낸 카가멜이 우리는 패족이 됐다. 이번 조기 대선에는 당 소속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대통령 2명이 연이어 임기 중에 쫓겨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당을 해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한 배를 타고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달라는 건 염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런 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아야 맞습니다. 헌정 파괴 범죄를 비호하는 정당은 국민을 대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번 대선을 시작으로 해산당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